2023년 1월 4일 이관용 건축중학교 4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를 방문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건축과 상당히 밀접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이제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언제 시행되는지 이 내용을 제가 뉴스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을 보시면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내용이 이번에 새로 개정되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2월 1일 소방법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언제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일반 건축에 영향이 많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 건축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개의 법으로 새롭게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 첫 번째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재 예방법으로 하나가 분리됐고요. 두 번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소방시설법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방과 소방시설에 관련된 법률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두 개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에 소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 즉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이런 부분도 바로 소방시설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건축 실무에서 소방서 동의 대상이라든가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또 이런 내용들도 다 소방시설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법률이 두 개의 법률로 나눠졌는데요. 화재 예방법에서는 화재 예방 계획과 화재 안전 조사, 또 소방 검사, 화재 예방에 관련된 강화지구 영향평가 안전관리자 선임, 화재 안전문화 조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 소방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논의된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화재 예방법이 새롭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은요, 건축 허가 동의 강화하고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 능력에 관련된 평가, 또 화재 안전 기준,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제도 등, 즉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으로 소방시설법이 따로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이러한 테크니컬한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소방시설법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축 설계함에 있어서 소방법도 우리가 봐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즉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건축물 설계할 때에 층고 설정한다든지 층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건축에서 좀 영향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요, 별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별표 2를 보시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2년 4월에 이미 입법 예고가 된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장애인법에서도
장애인법에 해당되는 대상물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소방법 같은 경우도 특정 소방 대상물, 즉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면 어떠한 소방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먼저 별표 2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이 추가되는 시점이 바로 2024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 접수분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별표 4에 나옵니다. 별표 4.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바로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방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오는데 이 별표 4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4 1호 마목을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음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여기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주택 전용, 그러니까 별도의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이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상품화 시켜가지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우리가 일조권 완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9m에서 10m로 이렇게 1m를 완화를 받는데, 자, 2024년 12월 1일부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층고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층고가 기존에 2.8m, 2.9m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은 3.2m, 3.3m까지 좀 높아져야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완화가 1m를 완화를 해 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2024년 11월 30날까지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 2024년 12월 1일부터 허가를 넣는 건축 허가부는 이 규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표 4를 보시면은 추가 내용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2호에 경보 설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목을 보시면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형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설치를 하는 이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예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즉, 기존의 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나오고요.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설된 내용을 보시면은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착공 신고부터 사용 승인 시까지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내용이 이번에 화재 예방법에 새롭게 추가됐고요. 자, 그러면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관심 있는 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태원처럼 외부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이 소방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의 규모라든가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아마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고요. 소방시설법은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 부분에서도 새롭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2월 1일 소방법이 개정됐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궁금하신 분은 소방법 개정 관련 질의 044-205-7521 즉 소방분석 제도과로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이 소방령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언제 시행되느냐 이게 별표 2와 별표 4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했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2024년 12월 1일자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2024년 12월 1일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서 화재 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더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소규모 건축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더 까다로워지는 내용이 바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서둘러서 건축 허가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2년 12월 1일 소방법이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고요. 일상 건축에서 좀 파급이 큰 다세대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상당히 좀 파급이 큰 그런 건축 뉴스를 전달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